자, 중국 구매대행, 일본 구매대행 잘못 선택하면 100만원도 못 벌고 때려치웁니다. 안녕하세요, 외환호입니다. 월 500만원 구매대행 수익을 만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1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고민 있으시지 않나요? 구매대행 하고 싶은데 중국을 해야 되나 일본을 해야 되나, 친구는 중국 구매대행 한다 하던데 나도 그거 해야 되나, 일본 구매대행은 뭔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 시작하는 10명 중에 7명은 첫 달에 다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자신한테 맞지 않은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김 대표님이 있어요. 중국 구매대행으로 시작을 딱 했습니다. 첫날에 50만원 딱 벌었어요. 와, 이거 대박이네 하면서 기뻐했죠. 근데 두 번째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고객 불만 폭주, 상품이 사진이랑 다르다, 뭐 품질이 개파이다, 환불해주세요. 결국에 첫 달 수익을 모두 토해내고 때려치웠습니다. 자, 반대의 사례도 있어요. 저희 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본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뭐 첫 달 캐봤자 수익 겨우 15만원 정도였는데, 이것이 너무 적게 버는 거 아이가?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후에 월 300만원 안정적으로 벌고 계십니다. 고객 불만은 거의 없고 매일 마음 편안하게 사업을 하고 계세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내 성향에 맞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 빠른 수익을 원했지만 CS, 스트레스 못 견디고, 우리 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인데 브랜드 상품의 신뢰와 그거에 딱 맞았던 거죠. 성공하는 구매대행 우리 셀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많이 만나면서 거의 자기 자신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첫 선택을 바꾸지 않고 6개월 이상 집중을 하고요. 초반 3개월을 버티면 여러분 90% 이상은 성공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릴 내용은요, 돈이냐 마음의 평화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그리고 숨겨진 비용이 어떤 게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 이 영상 하나로 3개월간 삽질한 시간과 돈을 여러분들은 절약을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행착오로 100만원 날릴 때 여러분들은 바로 수익 구조로 직진하는 거죠.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내가 선택해야 될 거는 바로 이거구나 확신을 갖고 시작하시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격돌진입니다. 2강에서 다시 만나게 됐네요. 남자는 핑크라 또 핑크를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2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과 일본 구매 대행은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은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하고, 자,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적 돌진의 구매대행 2강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일본 구매대행을 해야 될지 중국 구매대행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본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워낙 이제 중국 구매대행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일본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생각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생각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를 결정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시고 한번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 말도 조금 많이 버벅대고 긴장도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구매대행의 장단점과 중국 구매대행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드릴 거고, 일본 구매대행과 중국 구매대행을 선택하셨을 때 과연 어떻게 전략을 짜야 성공을 할 수 있는 루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대행 국가 선택 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초기 자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구매대행은 중국
구매된 그 상품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결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너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도 많이들 아시는 이제 크모비 같은 경우는 크고 무겁고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생각하시면은 크모비도 비싼 상품을 결제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목표 고객층 같은 경우는 가격에 민감하다든지 뭐 품질 중시형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너무 비싼데 품질이 어떠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니까, 근데 가격 대비 과연 품질이 괜찮나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부분도 계실 거고, 품질 중시형 고객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품질이 진짜 좋은지, 뭐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받았을 때 내 이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상품들이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서 막 전부 다 좋은 거는 아니랍니다. 상품을 받았는데 브랜드 제품인데 왜 이래요? 라는 그런 CS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상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중국은 워낙 카테고리가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 카테고리로 판매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다양하지만 그 안에 이제 판매가 좋은 부분, 그런 카테고리들을 선택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 조금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송 속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강의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저희처럼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그 국가 그 현지 내에서도 배송이 굉장히 빠른 편이라, 뭐 어쩔 때는 진짜 주문하고 다음날 배대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라임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대부분 다음날 들어가거나 늦어도 2, 3일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구매대의 장점, 최고의 품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본 구매대행은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품질에 있어서는 뭐 말할 게 없죠. 사실 브랜드 제품 경우는 어느 정도 품질에 대해서 검증이 된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일본 구매 대행의 최고의 장점은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른 배송,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배송은 일본 구매 대행이 굉장히 빨라요. 진짜 주문하면은 뭐 제일 빠르면은 10일 안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건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한정판 상품, 요거는 이제 소싱을 하실 때 내가 이 제품은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상품이구나, 이런 상품을 발견하게 돼서 바로 올리게 된다면 이런 제품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 구매 대행만의 장점, 뭐 피규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 딱 나왔는데 그 독점 상품만 또 일본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막이 일본어라 그래도 팔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본 구매 대행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단점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일본 구매 대행의 가장 큰 단점은 뭐 중국 대비 30%에서 50% 더 비싼 원가. 그래서 제품을 구매 대행하기에 조금 비싼 제품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결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 판매를 해서 다시 수수료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제품을 팔아서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면 그것도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진짜 이 치열한 경쟁.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너도 나도 다 같은 브랜드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요. 사이즈가 품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남들 판매하는 거 한 며칠, 한 2, 3일 사이면은 다른 곳에서 이제 또 가격 내려서 또 판매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는 이런 가격 경쟁 재밌다. 아니면은 뭐 상품 사이즈 같은 거 나는 더 재밌게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본 구매 대행 맞으실 거고요. 배대지를 이용해서 조금 잘 나가는 상품들은 배대지에다가 좀 묶어놨다가 미리 구매를 해서 판매하는 것도 이런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언어의 장벽 같은 경우는 요새 뭐 저희 통역사 있잖아요. 사실 언어의 장벽은 크지는 않아요. 뭐 통역사 GPT가 알아서들 다 번역 잘 해주고 GPT한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자랑 대화를 할 때 좀 정중하게 말을 해야 돼요. 이분들도 굉장히 저희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자님 뭐 저희가 또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판매자분들이 다가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또한 이분들한테 굉장히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좋은 결과라는 게 반품 같은 부분도 정중하게 정말 죄송하다. 제가 실수로 주문을 했는데 반품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번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번역을 해서 보내게 되면 일본 구매자들도 가끔 이제 반품해주는 구매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반품 부분에 있어서 중국 구매 대행은 반품이 좀 자유로워요. 배대지에 도착했을 때도 그냥 반품해줘 이러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반품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사이트에 있는 판매자들이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절대 불가합니다라고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정말 빌고 빌어야 겨우 한번 해주나 말까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주문을 하는 것보다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주문하시는 게 더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단점은 이 치열한 경쟁, 이게 지금 가장 큰 단점이고요. 이런 부분만 좀 잘 견뎌내서 이길 수 있다고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국 구매 대행의 장점 보시면 이제 저렴한 가격, 뭐 워낙 상품이 많고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단가가 엄청 저렴해요. 저렴한 상태에서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높은 수익성, 진짜 아이고 자꾸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30%에서 뭐 100%까지 마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어떻게 포장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상품을 어떻게 포장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구매 대행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죠. 상품을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힘든 거고요. 일본 구매 대행은 기존에 있는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상품은 있는데 국내 수요는 있지만 판매가 적다라는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고,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운 상품을 발굴을 해서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밑에 나오는 이 무한 상품군, 이거가 끝내주죠. 모든 게 다 있어요. 진짜 내가 팔고 싶다, 나 이런 것 좀 팔아보고 싶다 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이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의 장점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은 수익성과 무한 상품군,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도 있죠. 당연히 단점도 없을 수도 없진 않겠지만, 일단은 품질이 굉장히 불안해요. 저 같은 경우도 중국 구매 대행을 한 2년 정도 할 때 이런 품질에 대해서 CS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배대지에서는 뭐 딱히 발견이 안 돼서 배송을 했는데 배송 과정 중에 뭐 찌그러진다거나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배송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애초에 품질이 약한 재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 근데 튼튼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택배가 갔을 때 이제 좀 찌그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배대지에서 정밀 검수를 한다고 해도 손님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그 배대지에서 보시는 그런 눈이 다르기 때문에, 배대지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제가 봐도 이상 없이 보냈는데 손님이 봤을 때 이거 불량이다라고 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분께서는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상품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 판매자들은 조금 아나무이긴 합니다.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M 사이즈를 나는 필요해서 주문을 했는데 L 사이즈를 보내주고, 뭐 L이나 M이나 같은 사이즈니까 그냥 뭐 입으세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사이즈 같은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그런 중판 애들이랑 좀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 이게 품질에 대해서는. 그 사입을 만약에 진행을 하더라도 받아봤는데 분명히 배대지에서는 이상 없다 그래서 받아봤는데, 막상 받아보면 조금 불량이 안 보이는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지퍼가 안 열린다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는 배대지에서 확인을 잘 못 해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리스크, 여기는 지금은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언어 장벽이야 뭐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고의 통역사 GPT가 아마 다 알아서 해주니까 요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실 거고, 통관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통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품이 통관이 안 되는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매를 하면 안 되는데, 뭐 반자우동으로 등록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좀 그런 부분, 이게 통관이 안 되는 상품인데 등록돼서 판매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배대지에서도 가끔은 그거를 말 없이 그냥 뭐 따로 이거 안 됩니다라는 이런 말을 또 안 하고 그냥 보내고 통관해서 통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가 옛날에 9kg짜리였나? 그 큰 그런 포크레인이라 그래야 돼. 그 이제 관절 부분에다 바르는 구리스였는데, 그걸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보냈어요. 그냥 보냈는데 중국 그 세관에서 압수가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기네들이 아무리 경고를 해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 상품이 나가게 된다면 이 상품 안 됩니다라고도 한번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이겠죠. 그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냥 보내버리고, 자기네들은 경고해놨다 그냥 이렇게만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조금 배송도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배송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한 일주일 이상, 여기 적혀 있듯이 20일 이상, 뭐 해운 이용 시 진짜 손님한테 받는 경우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도 좀 어쩔 때는 안 오는 경우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 20일 이상, 그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조금은 배송이 느리다, 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다양하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험과 상품을 좀 더 디벨롭해서 내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는 중국 구매 대행이니까, 그런 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보시면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거 이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 일본 비쌈, 중국 저렴, 승자는 중국. 품질에 대해서는 뭐 워낙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별 5개입니다. 별이 5개. 네, 농담 한번 해봤고요. 네, 편차는 중국 같은 경우는 별이 2개죠. 이거는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상품은 정말 조금 불안한 상품들도 많고, 왔다가 다시 반품했다가 또 다시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이런 부분 괜찮다 싶으시면 해보셔도 되고 뭐 모든 상품이 그러지는 않아요. 뭐 굉장히 퀄리티 좋은 상품들도 많고 뭐 받아봤는데 오 생각보다 좋네 이런 상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지 내에서 배송 같은 경우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3일에서 5일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평균 한 7일에서 오래 걸리면 20일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진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강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한 보통 평균 10에서 한 20% 사이 왔다 갔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중국은 앞쪽 내용에 있겠지만 30%에서 100%까지 내가 잘만 상품을 만든다면 진짜 10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상품은 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인기 있는 상품들은 진짜 마진 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조금 알려지지는 않은 이제 브랜드들을 찾으면 그거는 이제 마진 거의 한 20% 정도 남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저희 이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올리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뭐 성과 나왔다고 아까 카톡 보긴 했는데 이사님도 고생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내가 상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진을 조율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다들 업로드를 하다 보면 그냥 그 마진 그대로 그냥 한 20에서 25%라고 보시면 되시려나? 하여튼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후 뭐 조금 더 성장을 시켜서 디벨롭 하신다 보면 충분히 중국은 충분히 높은 마진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진입 장벽은 일본, 중국 저는 사실 둘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거 하나 쉽지는 않아요. 뭐 일본이라고 해서 뭐 높다, 진입 장벽 높다라고 하는데 브랜드 상품이라 사실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나중에 뭐 정가품 소명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정품 판매하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고요. 뭐 중국도 낮다고는 하는데 지금 워낙 경쟁자들이 많아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상품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판매도 많이 달라지고 하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 만들다 보니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는 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뭐 진입 장벽이 낮다, 뭐 일본이 높다라고 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국가를 선택해야 되나요? 여기에 뭐 좋은 말들 많이 적혀 있죠. 적은 자본으로 시작, 빠른 수익 원할 때, 뭐 다양한 상품 취급, 가격 민감한 고객층.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프리미엄, 시장, 빠른 배송, 한정판,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에서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가장 크게, 대표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중국 구매 대행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노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키워드라든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많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구매 대행 하면은 CS가 가장 힘들잖아요. 저는 CS가 많은 거. 그래서 저도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환호 대표님 수강생으로 구매 대행을 입문을 했다가 중국 구매 대행은 CS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제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CS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내가 욕을 먹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분명히 중판에서는 잘 보내준다고 했는데 손님 받아봤는데 엉망인 경우 아니면은 뭐 나는 뱀상을 요구했는데 지렁이 상에 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되게 많다 보니까 중간에 막 제가 처리해야 될 게 점점 많아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이 힘들어서 일본 구매 대행을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충분히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상품
키워 나가시기도 괜찮고, 내가 이제 나중에 사입할 상품 이런 것도 조금 더 눈에 띄는 거 잘 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CS랑 상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신다 하시면은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다양하게 성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CS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뭐 강성 분들도 많죠. 진상 분들도 뭐 사실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이 그러니까 힘들었던 게, 내가 실수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상품에 있어서 그런 실수가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싫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품은 믿을만 하니까 제가 실수를 하진 않거나, 손님들이 그냥 진짜 그냥 막 진상 떨지 않는 이상은 일본은 그렇게 크게 CS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송 뭐 제일 많아봐야 그냥 CS가 제일 많아봐야 그냥 배송 언제 오나요?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조금 이제 가전제품, 일본을 하시다 보면 가전제품도 조금 판매를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소형 가전을 좀 판매를 하는데, 그게 좀 고가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AS가 안 되잖아요, 저희는. 근데 받았을 때 불량, 뭐 사용한 지 일주일 됐는데 불량,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상품을 진짜 불량인지 확인을 해보고, 뭐 어쩔 수 없이 반품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수하시고 일본 구매 대행을 진행하셔야 되고, 일본 구매 대행의 그런 불량 반품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금액이죠. 비싼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그게 불량이라서 정말 반품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타격이 좀 크죠. 그거는 이제 재판매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감수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다른 대표님들 만나면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반품 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분들한테 뭐 화 아닌 약간 화를 내기는 하는데, 사업하면서 반품을 안 가져가신다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품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반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뭐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반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마음을 비우시고, 반품이 들어왔을 때 이 제품을 내가 어떻게 다시 팔지,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오히려 훨씬 더 반품에 대해서 조금 더 겁이 덜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든 중국이든 둘 다 반품 이슈는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감해지실 필요도 있고, 저한테 예전에 한번 제가 오프라인 그 강의를 한번 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설명을 할 때, 저는 반품이 들어오면 짜릿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시 팔지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짜릿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 현지로 반품을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대표님이, 아니 뭐 반품비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보면 현지로 반품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지로 반품하는 혹시 현지로 반품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길래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현지로 단 한 번도 반품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간 뺏기는 게 싫어서 그냥 빨리빨리 반품을 하고 그거를 그냥 재판매 들어오게끔 더 만드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금액을 따지고 보면 훨씬 더 현지로 반품하는 게 편한데 왜 그걸 안 하시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귀찮아서요. 사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반품비를 현지로 보내는 거를 다 측정을 해보면 손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원가보다는 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시간에 차라리 업로드를 조금 더 하고 그냥 다른 일을 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 뺏기는 손해도 손해라고 할 수 있죠. 뭐 대표님들 시간들은 항상 다 소중하고 다 돈이니까요. 그리고 반품에 막 그거 하나 신경 쓰다 보면은 굉장히 힘이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다음 일을 진행할 때 반품 때문에 힘들었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일이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예 그냥 반품이 오면 그냥 뭐 내 거다 생각하고 비싼 돈 주고 배웠다 생각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불량인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안고 가져가야죠. 진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는 부품용이라도 팔아 보셔야죠. 뭐 그렇게라도 조금은 원가를 찾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지금 일단은 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선택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다 보니 이제 반품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제 반품에 대해서 좀 대표님들 조금 더 힘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다음 그 정도 아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초보자 전략 같은 경우는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 그리고 일본으로 확장, 투트랙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두 개를 한 번에 시작하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시거나 일본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셔서 나중에 확장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과연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 일본으로 확장, 아니면은 일본으로 시작, 중국으로 확장.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원하시는 단계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렇게도 많이들 하시는 게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하시다 보면은 이제 또 궁금하거든요. 일본 구매 대행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으로 하시다 보면 중국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하다가 중국을 다시 해볼까 했는데 역시 중국은 저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국가로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대표님들이 어떻게 할지 그냥 대략적으로 구상을 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를 어떤 거로 할지를 결정만 잘 하시면 됩니다. 성공 팁: 중국 구매 대행의 성공법. 신뢰할 수 있는 업체 공장 검증이 핵심.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 나가는 상품 같은 경우는 공장을 바꾸기도 그러니까 판매처를 바꾸기도 쉽지도 않고 계속 그곳이랑 움직여야 되는데, 이 업체가 과연 신뢰가 있는지, 상품이 괜찮은지, 직접 공장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직접 공장에서 운영하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상품이 어느 순간 끊길 수도 있어요. 나 이 상품 그만 팔래라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래버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꼭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확인 후 주문하기는 사실 한 번쯤은 해보셔도 괜찮은 게, 비싸지 않는 거는 한 번쯤은 사보세요. 사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팔아도 되나 싶은지, 그리고 이 상품을 내가 좀 주력으로 가져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샘플을 꼭 한번 주문하셔가지고 받으셔서 상품을 보시다 보면 이거를 조금 더 추가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상품이 내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생기니까 조금 저렴한데 좀 주력으로 삼고 싶다라는 상품은 샘플 한번 주문해 보셔서 판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한번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들고 계속 불량 이슈가 많은 판매처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는 항상 계속 그런 불량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한 번씩 계속 확인을 해보시고, 이 업체가 계속 불량이 온다 그러면 그 업체 말고 이제 다른 업체도, 뭐 중국은 같은 상품 판매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리를 하시면서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 구매대행 같은 성공법, 일본 구매대행의 성공법. 이거는 인기 상품 사전 예약 시스템 활용하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뭐 피규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피규어 잘 나갈 것 같다라고 들어가 보면 뭐 26년 12월 발매, 지금 25년 9월이잖아요. 26년 12월 발매. 네,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활용을 아예 안 합니다. 너무 한두 번 해봤는데 손님들 분명히 산다고 해놓고선 이제 나왔습니다. 결제해주세요. 저 지금 구매해놨어요. 죄송해요. 네, 다음에 살게요. 진짜 환장합니다. 이거는 진짜. 왜냐면 저도 순서 구매 제한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구매 제한이 있어요. 내 계정으로 뭐 예를 들어 내 계정으로 여기서는 2개밖에 못 사. 이러면은 2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배대지를 또 구매 대행으로 결제 대행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배대지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그래서 겨우 구매를 해서 손님이 알겠다 기다리겠다까지 내가 받았는데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결제를 미리 해놓고 배송이 지연이 돼버리면 취소가 되잖아요. 그냥 반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다시 재결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신 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짜 있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좀 배송이 길면 지연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은 사용하실 때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고 경쟁 적은 틈새 상품 발굴하기. 요거는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적은 그런 제품을 잘 찾는다면 요거는 괜찮은 성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실 다들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이거 뭐 찾기가 얼마나 힘든데 라고 하시니까 뭐 그거는 저도 사실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막 엄청 빠르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나신다면 분명히 요거는 성공법 최고의 성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브랜딩으로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이것도 괜찮은 게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쿠팡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일본 구매 대행은 스마트 스토어로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를 브랜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토어는 일본 구매 대행의 최고의 스토어다. 이런 거를 뭐 스토어를 꾸미고 뭐 배너를 바꾸고 해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브랜딩으로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나중에 추후 강의에도 한 번씩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중국 구매 대행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상품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떻게 판매를 할지 정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가 있으니까 상품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좋아요. 스토어 자체를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을 하는 업자다라고 이제 소개해 줄 수 있는 그게 가장 크다 보니까 일본 구매 대행은 그게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자사몰 구축도 나쁘지는 않고요. 이거는 저는 아직 지금 실행을 못 해보고 있기는 한데 자사몰로 하시는 분들 구매 대행 자사몰로 하셔가지고 뭐 SNS 통해서 상품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 구매 대행도 물론 뭐 자사몰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진짜 잘 파시는 분들은 엄청 잘 파시더라고요. 가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본금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앞에 대부분 제가 다 말씀드린 부분이라 요거는 사실 뭐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두 나라 동시에 진행해도 될까요? 초보자에게는 비추천합니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여기 적혀 있죠. 하나의 국가부터 제대로 익힌 후에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하시는 분들은 중국에 특화가 돼요. 점점. 그러다 보면 이제 일본하고는 워낙 방법이 다르니까 좀 새로워요. 그래서 와,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일본 하시던 분이 중국으로 가시게 되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워요. 접근 방식이 아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작과 동시에 두 개 같이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뭐 대표님 중에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잘 되시면 저한테 꼭 연락 좀 주십시오. 저도 어떻게 하셨는지 전수 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동시에 하는 거는 절대 비추하니까 요거는 꼭 하나라도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진행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진짜 저도 두 개를 같이 해보려고 하다가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려놨고, 지금은 이제 조금은 일본 구매 대행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다른 걸로 확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구매 대행을 해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끝나버렸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거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뭐 1강이나 2강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일본 구매 대행에 접근할 때 어떤 게 더 맞는지, 뭐 구매 대행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냥 대표님들의 성향을 잘 아셔야 돼요. 중국 구매 대행도 대표님들의 성향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나는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수동이 맞고, 그래도 나는 조금 최대한 빨리 올려서 상품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빨리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자동이 맞고. 근데 그런 게 있듯이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나는 조금 더 CS에서 자유롭고 싶고, 이거는 뭐 앞서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별히 노출을 안 시켜도 노출이 잘 되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은 판매를 해서 빠른 판매가 일어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본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사업적으로 정말 내가 온라인 셀링에 있어서 사업적으로 정말 확 다가가고 싶으신 분들은 중국 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향 따라 너무 달라요. 초반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초반에 이제 일본 구매 대행에서 막 설명을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중국 구매 대행에서 설명을 하면 본인 처음에는 일본 구매 대행 하시고 싶으신 분이라고 여쭤봤을 때랑 이제 강의가 끝난 무렵 다시 여쭤봤을 때는 손 드시는 분들이 바뀌었어요. 안 들으셨던 분이 드신 분들도 있고, 뭐 드셨는데 자기는 뭐 중국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거를 먼저 접하셔야 될지 고민을 최대한 덜어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뭐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구매 대행과 일본 구매 대행은 결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은 브랜드다. 그래서 상품 걱정 없다. 그래서 CS가 적다. 다만 마진이 적다. 그 정도.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은 CS가 힘들다. 상품 분량이 많다. 다만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진이 높다.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사업 확장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본 구매 대행으로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일본 구매 대행으로만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브랜딩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본 구매 대행도 전업을 하시기에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확장시키기도 좋은 점이 뭐 브랜드 상품을 판매를 해도 되고, 아니면 브랜드 없는 제품, 일본에 또 브랜드 없는 제품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국 제품을 아예 안 하시고 모든 사입을 다 일본 걸로만 합니다. 단가가 높더라도 사입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랑 마찬가지로 마진은 30에서 100%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본 상품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본을 하시면 되고, 이게 자꾸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아서 저도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딱 정해질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딱딱 정해질까라고 막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결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결정하시는 부분을 조금만 잘 하시면 충분히 한쪽에서라도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강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대표님한테 설명을 해드리기가, 이거는 진짜 대표님 취향에 맞으셔야 되니까 제가 모든 대표님들의 취향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조금 실무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해요. 그래서 원래는 커리큘럼을 다 짜놨는데 1강 찍고 2강 찍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더 말씀드려볼까, 저런 부분을 말씀드려볼까, 이런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 강의가 끝이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최대한 이제 실무적인 내용, 뭐 배대지를 어떻게 등록을 한다든지, 상품 구매를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과 뭐 추후 이제 가시다 보면 이제 소싱법이라든지 상품 업로드 방법, 그런 부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초반 강의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그냥 한번 잘 들어보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네, 뭐 어버버 되는 제 말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강의 때는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내용 가지고 올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다들 화이팅 하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외환호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 시작이 반이다. 항상 꼭 시작을 먼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하기 어려웠던 멤버십 전용 라이브 무제한으로 시청이 가능하시고, 외환호 카페 등업으로 회원들만 아는 특급 정보까지, 그리고 멤버십 전용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 상당의 제휴 코드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피자 멤버십 이상이면 구매대행, AI 쇼핑몰 특가, 매주 업데이트로 최신 정보만을 받아가실 수 있고, 하루 만에 월 100만원 만드는 비밀 전자책 2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전문 마케팅 대행사가 1:1 무료 상담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정기 오프라인 모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멤버십 전용 영상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VVIP 멤버십은 1:1 다이렉트 채팅방을 제공해드리고 1:1 오프라인 미팅까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서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 새벽 5시 첫차 캔커피로 눈을 뜨고 꽃감 같은 지하철